그래서 아까 신현수 이야기는 뭐였죠? 아니 사임 의사. 사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신현수는 사실 사임하려고 그랬죠. 물론이죠. 그리고 신현수는 그래도 검찰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하고도 뭐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추미애 이런 시절을 겪어오면서 검찰이 완전히 만신창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신현수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제안했을 때 내가 들어가서 검찰을 좀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통령의 바로 팔다리인 자기는 패싱하고 박범계가 자기를 뭐 완전히 그것도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됐다는 마음이 드니까 사표를 던졌어요. 던졌는데 지금 아마 신현수가 사표를 내고 이게 뭐 분쟁이 있든지 뭐 말썽이 있든지 받아들이지면요. 이 지금 4월 재보선 놔둔 여권도 타격은 조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임시 미봉책으로 신현수 설득을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현수가 22일 날 출근을 하되 나는 이제 맡겼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떠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뭐 신현수의 그런 사정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도대체 청와대라는 데가 가장 핵심적인 수석이 사표를 냈는데 재신임을 하든가 아니면 사표를 받든가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레임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라니까요. 더군다나 신현수가 지금 언론에 얘기한 거 보면은 뭐 지인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 보면 내가 들어갔더니 완전 친문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네, 그랬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난번 그 검사장 인사 아니 수석하고 장관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박범계가 뭐 대통령의 구두 결재를 받아갖고 발표를 했다는 건데 거기서도 뭐 이성윤 유인까지는 어떻게 양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대검에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했던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징계 그런 이종근 형사부장이라든가 신성식 보안부패 강력부장은 심재철 뭐 이런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신수석이 주장을 했는데 박범계가 그것도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친문들끼리 그렇게 짜고 그런 방향에서 모든 것을 끌고 가면은 내가 뭐 있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지. 그런 성격 같았으면 아까 딴 문제도 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조리돌림이라는 말씀이 맞는 게 저 언론에 보면은 사표 안 내고 22일에 출근했을 때 딴 수석끼리는 자기들끼리 막 하는데 신수석만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거 나왔거든요. 벌써 마음은 떠난 거예요. 떠났고, 신현수를 갖다 제가 신현수 민정수석 됐을 때 고 교수님한테 결국 가오마담 역할을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왜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내 총장이다. 우리 정권의 촛불 정권의 총장이다까지 이야기했는데, 추미애 장관 시절에 워낙 국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어떤 무법적인 행동,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 훼손 이런 걸,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신현수를 갖다가, 민정수석으로 하면서 조금 이렇게 분치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신현수에 대해서 너는 그 역할에 만족해라. 그 정도 역할에. 우리 정권에 대해서 4월 재보선 그다음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검찰하고 척을 지지 않는 이런 정권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데 기여하라고 했는데 신수석은 또 들어가면 또 안 그렇잖아요. 이럴 수 없다. 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두 가지 양면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정도면 사실 사퇴 받아야죠. 사표 받고 다음 수석 임명해가지고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수석도 아니고 수석 아닌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렇다니까요. 그냥 화분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현수가 수석이라는데 그 수석이
그 이상한 도를 수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수석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장식 그게 무림 말이 같기도 하고.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안 되죠. 청와대에서 아무리 선거가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국가의 기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그 운영위에서 보니까 과거 같으면 비서실장한테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당 의원들은 절절절 깁니다. 예, 예. 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원내대표가 이제 운영위원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당 원내대표가. 유영민 예, 예.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뭐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예, 얘기를 했다 하니까 김태년이가 나서가지고 그런 오딩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래. 그냥 완전히 면박을 주어버리자. 이런 것은 딱 보면은 아 청와대가 이제 갔네. 당한테 꼼짝을 못하는구나. 과거 같으면은 전에 노영민만 하더라도 광화문 집회에 그 나온 사람들 살인자야 할 때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의원들이 그 맞다고 그 동조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신현수 이 파동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이가 확 가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레임덕이죠. 그 여당 1년 한 3개월 남았습니다만 예. 너무 좀 빨리 온 거 아닌가. 제일 레임덕을 무서운 사람이 문재인인데 오히려 제일 빨리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만 해도 완전 정치 아주 고수 아닙니까? 보시죠. 그리고 여당의 뭐 운영위원장 이런 사람들 쭉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런 말씀드리면 좀 실례지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당신 예. 별 볼 일 없다. 네, 예, 그 예. 얘기 아닙니까? 꽁지 빠진 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끝물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5월에까지가 임기니까 예. 한 1년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1년 2개월 이상 남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게 그리고 지금 여당이 있죠. 정상적인 여당 같으면 대통령을 견제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막 나갈 때 견제해 준 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180석 가까운 수 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법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있죠.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있죠. 진짜 위험적인 법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요. 나중에 그게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같으면 지금 여당이 밀어붙인 법 중에서 있죠. 상당 부분이 위헌 판단 날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 대법원 전부 다 같은 편이라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법이든지 의회가 만들면 된다. 국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그 행정수반으로서 어떤 권위, 뭐 권한 이런 걸 국회가 자기들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다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 그 원인이 뭐냐? 그건 결국 대통령이 너무 권위가 또 없어졌고 어떤 강단도 없고 어떤 국정을 갖다가 내 철학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왜냐 말이 그 전날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남은 기간만이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있죠. 근데 사람 성격이 잘 안 바뀌던데 하여튼 여하튼 어떤 자기 소신 그게 맞든 틀리든 거기다 근거를 대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줘야지.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 무슨 말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본인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모를 겁니다. 아마. 자기가 말해놓고 내가 무슨 말을 무슨 말했지? A4 용지 그것만 읽고 있잖아요. 그것은 남이 써준 거 아닙니까? 비서관들이 써준 거예요. 근데 읽을 때도 있죠. 수보회의라든가 예. 뭐 국무회의에서 읽는 것은 자기가 쓴 거 아니거든요. 물론 뭐 한번 보기는 봤겠지만 비서관들이 써준 거니까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도 읽다가 잠시 눈 떼면 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개가 예를 한번 들어드렸잖아요. 고용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수청 얘기가 참말로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이 중수청이 뭐 장난하다 뭐 한다는 말이 또 있지만 이게 처음에 황운하라든가 이른바 그 철험회라는 처럼에 예. 행동하는 국회의원 모임 철험회입니다. 줄여서 철험회인데 그 사람들이 이 발의를 할 때만 하더라도 다들 웃었죠. 뭐 자기들 피의자 신분이고 하니까 좀 어찌고 저찌고 하려고 그런 모양이다. 검찰 압박용에 불과한 거 아니냐. 예.
이제는 이제 민주당에서 거의 당론으로 채택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3월에 그러니까 다음 주죠. 뭐 예. 3월 초쯤에는 발의를 하고 의총을 열어서 이제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를 하고 6월까지는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로 나가고 있는데 이 중수청에 뭐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의원들 개개인 피의자 신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적 보복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가랄까 정권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공적 보복, 당을 이용한 그런 것이 아닌가. 특히 여기에서 의심을 사고 있는 것들이 그에 앞장서라는 사람들이 다 조국파들입니다. 친조국파들.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뭐 가족들이 그 이광철 민정비서관 얘기에 따르면은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하면서 한이 맺혀가지고 복수혈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렇죠. 영화에도 예. 보면은.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이 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 검찰 자체를 완전히 그냥 검찰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선 그 국회에서 이게 처음에는 진짜 그 교수님 말씀대로 수사권 조정, 네. 공수처 이렇게 나올 때만 해도 이제 이 정도에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6개 범죄만 남겨놓은 검찰청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이제 없애겠다고 그러길래 아 이게 검찰 압박용이다. 네. 여러 저도 가지 뭐 원전 그런 정도로 문제라든가 생각했죠. 예. 울산 선거 문제라든가 이거 좀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런 취지의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주도한 사람들이 또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황우나 최강욱 이런 식으로 김남국 뭐 김남국이는 재판 안 받지만 둘이는 재판 받고 있는 사정이고 김남국 의원은 뭐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뭘 지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것도 전에 무슨 그 팟캐스트에 아 나가고 그건 있죠. 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예. 뭐 좀 걸려 있을 거예요. 예, 뭐 있지만 마무리는 안 됐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몇 사람이 철험회입니까? 예. 주도했는데 이게 고 교수님 아시다시피 뭐든지 모임에서 강경파, 온건파 붙으면 강경파가 항상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예. 예. 노조 싸움에도 그 노조에서 이 위원장이 겨우 합의안 들고 가면은 강경파가 이거 안 돼 이러면은 다시 파업하고 이러잖아요. 사쿠라라고 몇 번 예. 해버리면은 물론 노조 위원장 쫓겨나고 오히려 그런 그렇게 되죠. 이것도 결국은 이 지금 여당이 어떤 뭐 위기감이랄까 어떤 재보선을 놔두고 우리 강경색을 드러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걸 갖다가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했지만 이 계속적으로 윤석열 총장하고 부딪히고 오히려 법원에서 계속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예. 자기들의 어떤 그 검찰 개혁 명분이 무지하게 쇠퇴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공수처 문제, 그 다음 수사권 조정 문제 전부 다 이게 자기들 어떤 그 수사 막기 위해서, 조사 막기 위해서 한 것이 하니까 국민들도 이제 많이 이 시각이 달라졌더라고요. 예. 이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결국 정권 보위용 개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걸 한 더 보여줘야 되겠다. 처음에는 뭐 몇 사람의 발의로 시작됐지만은 그래서 지금 여당 전체적 분위기도 그리고 지금 이 중수청 법안에 반대하면은 아마 친문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속도 조절 비슷하게 이야기했다 해갖고 대깨문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 무슨 속도를 낸 적이 있느냐 내서야 조절을 하는 것이지 무슨 계획했다고 조절하냐고 지금 난리 법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영민 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하라고 했다 말했다가 김태진이 한마디 혼나고 깨갱 그런 말은 없었고 그러면서도 또 뭐 비슷한 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가서 모욕을 당한 겁니다. 말이 왔다 갔다 비서실장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저기 여당의 힘으로 통과될 것 같아요. 결국 어쨌건 그런데 이 중수청이란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검찰이 있죠. 수사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뭐 네, 기소만 하고 이제 공소 유지나 하고 그건데 이 사람들이 조국 아마 전 장관이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수사권 있는 나라는 검찰이 수사권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명예훼손입니다. 그 검찰에 대한. 그것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그러네. 그건 네, 허위 왜냐하면은 대륙법계 국가는 다 수사권이 있어요. 아, 일본 같으면 도쿄지검 특수부. 그러니까 뭐 전직 총리다 현직 뭐 다나카 총리 그때 구속됐잖아요. 현직 총리까지 다 네. 구속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은 다 수사권이 있는데 다만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몇천 명의 검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기소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수사를 하긴 하는데 경찰이 인원이 많잖아요. 이걸 지휘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는 그런 나라들도 전부 다 검사로 돼 있어요. 다만 수사를 갖다 실제로 이제 밑에서 손발처럼 하는 거는 경찰이다. 예. 그렇지만 왜냐하면요, 이게 그 범죄라는 게 있죠. 아주 명백하게 뭐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 그건 뚜렷하잖아. 이런 거는 경찰이 해도 충분해. 예. 지금 아까 그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 말한 것도 그런 거 검사가 할 수 있지만 안 해죠. 자기는 정권의 비리, 예. 그다음 뭐 재벌의 비리를 다루는 게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들의 자긍심입니다. 거악척결이라고 네. 그러죠. 그런 건데 그런 도둑질을 누가 이웃집에 가서 돈 5천 원 훔친 거 이런 거 수사하면 그게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분산되니까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지. 검사가 있죠. 안 할 수가 그 큰 사건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검사가 공소유지만 한다 그러지 마라. 공소유지 우리 직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수사 검사가 직접 그 공판에 관여한 걸 우리 직관이라 그래요. 대부분은 이제 기소하는 공소 검사 담당, 따로 있고 공소만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거 왜 직관을 하느냐? 특히 재벌의 업무상 횡령, 뭐 특정 범죄, 가중 경제 대형 범죄 사건들 이런 거는 있죠. 예. 수사 안 한 사람은 이 사건 내용을 몰라가지고 만일 그 공판만 하는 검사 몇 개 나오면 무죄 많이 날 겁니다. 모르니까 상대방은 막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나와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투고 사실관계 다투는데 그래서 수사한 사람이 직접 하는데 그러면요 앞으로 그 검찰청이 수사권 다 뺏으면 예? 중수청 누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공판에 나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 그 헌법이나 검사가 아니면 못 나가잖아요. 예. 그건 수사관 아닙니까? 그런 그 공판 수사에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거기 탈세 이런 거에 관해서 뉴욕 맨하탄 남부지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 미국 갔다 왔으니까 잘 알겠는데 그거 경찰이 하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중수청을 갖다가 그 국민들한테 마치 검찰의 수사권 뺏는 게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추미애도 저거 SNS에 또 올려갖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특히나 프랑스 가면은 그 이태리도 막 치안 판사라고 있어요. 치안 판사는 우리는 판사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걸 검사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치안 판사는 지가 조사하고 지가 구속영장 발부해요. 예. 권한이 막강하죠. 그런 사람은 지가 수사하고 지가 영장 발부할 정도의 검사 그런 까지 우리가 원한다는 건 아니고 어떤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거는 전부 싸그리 무시하고 검사가 밑에 수족이 없어가지고 경찰을 지휘하는 걸 수사권이 없다고 호도를 해버리면은 우리 모르는 이 외국 사법제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맞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하더라도 있죠. 진실을 말하고 집행해야지 이렇게 국민들이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입법을 하고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중수청 발족이 현실화, 실제 상황이 되면서 검찰로서는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요. 부글부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사라는 자체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계기를 잡겠죠. 뭐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든가 뭐 발의를 했다든가 민주당 안으로 그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검찰 의견이라도 내야죠. 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직을 걸고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윤석열을 못 쫓아내니까 이제 아예 검찰 수사권까지 없애겠다고.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 수사 자체를 못 하게. 그러고 자기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다? 그게 이게 말이 끝까지. 되는 소리입니까? 마지막 황제에 비슷하네요. 2,000명의 검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 형사법 체계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런 몇몇 의원들, 강성 의원들의 그런 사적 내지는 공적 보복 하나의 그런 심리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뭐 꼭 검사 아니라도 윤석열 총장 아니라도 당연히 붕괴해야 할 일이고 그럼요. 들고 일어나야 할 일이기 네. 때문에 과연 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총장직을 걸고 경우에 따른 총장직을 걸고 싸운다. 결단코 저지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좀 농담처럼 써놨던데 그게 여당이 바라는데요. 직을 걸고 나오기를. 7월까지 가면 이게 그 월성 원자력하고 수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 3월 달에 하면서 직을 건다는 건 결국은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직을 걸고 했다가 그냥 나갔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 통과 안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직을 걸고 통과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총장이 약속했으면 또 나가야 된다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뭐 직을 걸고 그런 각오는 좋은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7월까지 어떻게든 근무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이 법이 통과 안 되게 막는 방법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냥 뭐 7월 24일까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법도 저지를 못하면서 그렇게 있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법이 통과돼도 이게 시행은 좀 걸릴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 아마 그 퇴임 이후에 아마 법이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 직을 거는 그런 각오는 좋은데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3월 대란설도 있는데 네. 이것이 만약 3월 초에 발의가 국회에 된다고 할 경우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총장의 그렇죠. 직무정지라든가 징계 징계 때만 해도 99% 검사들이 다 서명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들이 다 사표를 낼 수도 있고 벌써 지검장 일부는 강경 세력들은 내가 먼저 사표 내겠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저항을 해야 한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은 3월에 가면은 그 본격적으로 그 장모 수사도 시작합니다. 네, 이성윤이가. 네. 그 경찰에서 무혐의고 아무 거리가 안 된다는데도 더 파보라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이성윤이가. 거기다가 최강욱이는 윤석열 출마 금지법까지 만들어요. 뭐 윤석열이 정치를 할지는 안 할지 모르지만 뭐 여하튼. 이건 말도 안 되는 예. 짓거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현실화 안 되라는 법도 없어요.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은 1년 전에 그러니까 사퇴해야지 이제 사퇴해야 한다는 정치를 거예요.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3개월인데 네. 공직자들. 그것도 뭐 유언적인 이야기지만 네,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이야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 갖고 지금 무대뽀로 계속 압박하는 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선택이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총장도 머리가 좋고 예. 그다음 검사들도 지금 산하 지금 뭐 99%의 검사들도 다 다 하나 한 사람 엘리트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나와야지 그 안이 그 어떤 생각인지 나와야지 한번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또 보면은 여권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네. 있고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졌다. 네. 그런데 이런 검찰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요. 검찰 공중분해시키는 법안을 밀고 나갈 동력이 있을까요? 아유 근데 그거는 고 교수님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시고요. 네. 만일 재보선 다 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네임덕은 있죠. 지금까지는 네임덕이지만 확실한 네임덕이 되는 건데 문제는 있죠. 지금 이 여당이란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와 동일시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 강경파 의원들 입장을 보면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그 얼굴 마담으로 보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심지어. 강경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측근들까지도 김경수도 과거 대통령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 말을 꼭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임기 초나 중반 같으면 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조국, 추미애까지도 속도 조절 그 뭔 소리냐고 지금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검찰을 이번에 완전히 그냥 쥐어 털어놔야 한다고.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4월 재보선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 여당에 대한 결정타라기보다도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타를 맞으면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지금 여당에 지금도 독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 되면 그럴 이게 수도 있죠. 예, 여당의 그 야당의 불행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불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보선 이게 뭐 상당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거기에 꼬리를 딱 그 뻗치고 있는 것들이 그 아까 중수청 문제 이런 데서 지금 아주 심각한 그리고 그 지금 벌써 뭐 그 올해 시작한 지도 2달밖에 안 됐는데도 또 추경 예산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다음 가덕도 저 문제 지금 이 여권이 당은 너무 강하고 대통령은 역할을 못하고 이러니까 이게 국정에 총체적인 난맥상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국정을 끌어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렇죠. 폭주를 하고 일방통일식으로 하다 말리지를 보면 못해요. 거기에 대한 예. 결과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눌려서 죽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지 않나. 여당에 대항할 힘이 없는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지금 이런 난맥상이 아까 신현수 이야기도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국정의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드는 것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대통령이라든가 정부만 하더라도 어쨌든 그 관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여당이 정치권이라는 것은 예. 내년 대선이 이제 금방 그게 더 시작되지 중요하죠. 않습니까? 예. 재보선 끝나면 여당은 경선 국면으로 예, 들어갑니다. 뭐 예.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고 내년 3월 9일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 무슨 시장 하나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그렇죠. 정권을 내놓느냐 뺐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상 결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여당 의원들 눈에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아마. 물론이죠. 그리고 자기 유력 후보 쪽으로 다 몰려가죠. 벌써 정청래 같은 사람이 친문의 핵심으로 활동해온 사람들 최근에 뭐라고 합니까? 의원들은 3년이나 남았고 대통령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랬죠. 끝물이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뭐 별 볼 일 없다. 줄 쓸 필요 없다. 눈치 볼 필요 없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맥상이 훨씬 심화되겠죠.